자, 모의고사 7회고요. 이건 전국 모의고사로 이제 같이 시험 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 과목 해가지고 보라고 문제를 이제 7회는 조금 그래도 몇 개냐라고 하는 걸 좀 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풀어봤죠? 그래서 점수를 좀 잘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의 회로에서 V2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는데, 이 V2예요. 그러면 여기서 V1도 있으니까 얘를 노드를 두 개를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를 전원 변환을 해가지고, 노드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여기는 굳이 뭐 전원 변환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안 하고 한 거하고 한 거하고 두 가지를 한번 같이 봐보세요. 저는 일단 전원 변환을 해서 하는 걸로 할게요. 여기가 6에 10이니까 6에 60V고요. 그 다음에 4에 5가 되니까 4에 20V. 전원 변환을 했을 때 전류의 방향은 저쪽이니까 전압의 방향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가 V1이고요. 근데 V1 구하라고 한 건 없으니까 여기는 V2예요. 그러면 얘를 로드 방정식을 안 쓰고 여기는요, 총 이렇게 미는 전압이 총 몇 볼트가 있어요? 60도 이렇게 밀고 20도 이렇게 미니까 80을 이렇게 밀어요. 그럼 저항이 6옴이고 4옴이고 2옴이에요. 그러면 이거 합치면 6옴이니까 6옴 6옴이죠. 그러면 6옴 6옴에 80볼트니까 여기는 40볼트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기준 노드에서 여기는 0이면 여기는 60이에요. 60에서 40 감소하니까 여기 20이에요. 20에서 20 감소하니까 여긴 뭐죠? 미안합니다. 20에서 20 증가했으니까 여기 40이에요. 40에서 2하고 4 하니까 3분의 1이니까 이건 3분의 40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된다라는 것을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 하나만 전원 변환 해가지고 얘는 그대로 놔둬도 되잖아요. 그죠? 노드 방정식 세우면 이거 20, 이거 10, 이거 6, 이거 4, 2. 그러면 이쪽은요, 6분의 V2 빼기 마이너스 20. 6분의 V2 마이너스 10은 0이다. 이렇게 되니까 양변에 6 곱하면요, 이건 V2 더하기 20 더하기 V2 마이너스 60은 0이다. 이 V2는요 40이고 V2는 20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어도 되고, 그죠? 그래서 보통은 노드 방정식을 쓰면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게 편해가지고 혼자서 할 때는 그냥 다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이건 알아서 봐주시고요. 그래서 답은 20V죠. 다음은 직렬 전압조정기의 부하 전류 IL이 200mA일 때요. 200mA일 때 Q 안에서 소모되는 전력은 얼마인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Q 안에서 소모되는 전력은요, 이 양단 전압에다가 여기 들어오는 전류의 곱인 거예요. 이게 Q 안에서 소모되는 전력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단어를 알아야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 들어오는 전류는 이 전류 더하기 이 전류를 구하면 이 전류 구하겠네. 그리고 여기 전압은 이 전압 VI고 이 전압 VL이니까 VL하고 VI의 차이값이 V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를 하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R1은 지금 이제 15kg, R2도 15kg, R3는 10kg, 그리고 RL은 어디 있죠? RL 없으면 이게 전류, 부하 전류가 있네요. IL이 20mm, 200mm.
자, 그리고 쟤는 전압이 얼마야? 5V. 입력은 15. 그러면 여기 15고 여기 5V입니다. 그럼 쟤는 한국 전압이 5V니까 여기가 5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가 5가 되게끔 하는 회로다라는 것을 맨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10kg에 5니까 15kg는 7.5. 얘는 5. 그죠? 1.5배니까. 그러면 여기는 5, 7.5니까 여기는 얼마야? 출력 전압 V5는 12.5V. 그럼 여기가 12.5인데 여기는 15니까 이 V는요. 컬렉터하고 에미터 사이 양단 전압은 2.5V. 그리고 들어오는 게 200mm.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요. 5V, 10kg에 5V니까 0.5mm예요. 근데 0.5mm는 200mm에 거의 무시.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약 200mm. 그러면 여기 소비 전력을 물어봤으니까 0.2 곱하기 2.5. 0.2 곱하기 2.5는 0.5가 되나요? 그래서 0.5다. 그래서 답은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하에서 소비되는 전력,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에서 소모하는 전력 하면 전력은 바로 뭐 R이 주어져 있으면 I 제곱 R이나 R분의 V 제곱을 하고 R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VI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기본 관계를 물어본 겁니다. 다음은 저주파 소신호 FET 정폭기의 전압 이득에 가장 가까운 값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 2년 전의 기출인가요? 1년 전의 기출인가요? 그 기출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VI가 있고요. VO가 있습니다. 크몬 소스입니다. 크몬 소스의 일반적인 전압 이득은요. 마이너스 GM분의 1분의 RD. 이거였습니다. 근데 내부에 RS 저항을 가지면 마이너스 GM분의 1분의 더하기 RS분의 RD였어요. 근데 내부에 내부 저항을 가진다면요. 마이너스 GM분의 1분의 RD, RD. 이건 RS가 없이 내부 저항 RD를 가질 때. 그죠? 그리고 이 RS가 존재할 때 내부 저항을 가질 때는요. 마이너스 GM분의 1 더하기 RS분의 RD에 RD 다시. 여기가 RD일 때 여기 내부 저항이 존재할 때 RD 다시가 어떻게 되는데 라는 이게 근래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RD 다시는 얼마라고요? RD 다시는 RD에다가 1 플러스 GMRS 라는 이런 형식이 되더라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둘은 RS 저항이 없을 때 내부 저항 RD가 있다, 내부 저항 RD가 없다. 그러니까 RD가 무한대다, RD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RS 저항을 가질 때 내부 저항 RD가 무한대다, RD가 존재한다. 라고 하면 이제 RS가 있을 때는 이렇게 되고, 요게 아니라 이 RD하고 이 RD가 약간 다른 값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RD 값은 어떻게 구하는데? 라고 하면 원래 RD에다가 GMRS를 한 곱하기 RD를 더한 값이 RD 다시가 되더라. 뭐 이거 정도는 좀 익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래 기출이 어쨌든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 문제에서는 RD 저항이 얼마야? 10kg. 그래서 만일에 이게 1kg가 없었으면요. GM분의 1은 1mm니까 GM분의 1은 1kg죠. 그죠? 그래서 이게 없었으면 그냥 1kg분의 10kg하고 30kg 병렬 해가지고 1kg분의 10kg, 30kg 병렬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저항을 가진 때는 이건 1kg 더하기 1kg 하니까 AV는 마이너스
GM분의 1 더하기 RS분의 이 RD가 30kg죠. 그리고 이제 라지 RD는 30kg인데 이거는 10kg가 아니라 10kg 더하기 GMRS. GM은 지금은 이제 1mm고 RS는 1kg니까 1mm 곱하기 1kg니까 이것도 1이에요. 1이니까 1RD. 그래서 이거에 20kg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kg가 되니까 이게 20kg다. 그럼 이건 2kg분의 20kg하고 12kg 병렬이니까 얼마야? 20kg하고 30kg 병렬이니까 12kg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더라.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좀 구별해서 사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이 문제집에 아마 이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수정을 안 했나? 답은 마이너스 6이에요. A가 이거고 B가 이거인 두 벡터의 B분의 A1이 이거고 A2가 이거인 두 벡터의 A2분의 A1은 그러니까 이건 뭐 크게 문제 안 되죠. 이거 뭐예요? 20에 60도. 얘는 A2는요 10에 30도. 그럼 이거는 하니까 2에 60 빼기 30이니까 30이다. 그러면 2에 30이니까 2에 30도다. 몇 번요? 4번이다. 다음 회로에서 스위치를 닫았을 때의 전류 I가 스위치를 열었을 때 전류 I의 1.5배가 됐다. 야, 이런 문제는 무조건 닫았을 때 해로 해석하고 R이죠, 그죠? 전압이다. 이 전압의 크기도 중요하지 않아요. I가 얼마라고요? 2.5 더하기 R 10이라는 이게 I1이고요. 그럼 스위치를 열었을 때 회로는요. 어쨌든 5R이고 이건 열려 있으니까 이장 없는 거예요. 그죠? I2는 얼마가 된다고요? 5 더하기 R분의 I고요. 그죠? 근데 얘보다 저항이 작으니까 당연히 전류는 크는데 이게 얼마가 된다고요? 이게 1.5배가 얘가 더 크더라. 그죠? 그래서 1.5배가 크더라 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얘는 2.5 더하기 R분의 10 하고요. 5 더하기 R분의 12. 이 비율이 얼마가 된다고요? 비율이 1.5다. 라는 거 보면 돼요. 근데 이걸 수식으로, 얘는 그러면 1.5에 5 더하기 R분의 10이다. 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돼요.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굳이 수식을 세울 필요 없잖아요. 대입만 시키면 되잖아요. 보기 5를 집어넣어 보세요. 2.5 더하기 5 하니까 7.5죠. 5 더하기 5, 10이에요. 그러면 전류가 1.5배 크다는 말은 저항이 1.5분의 1이 된다는 거죠. 10을 1.5로 나누면 7.5가 되나? 그런 거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2.5면요. 2.5 더하기 2.5, 5가 되고요. 5 더하기 2.5, 7.5. 7.5하고 5는 얘보다 1.5배를 하면 얘가 되나?
대충 되네, 그죠? 5 곱하기 1.5 하면 이게 되니까.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요. 2.5 더하기 2, 5 더하기 2. 4.5하고 7인데 1.5배냐? 뭐 1.5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딱 보면, 아, 이게 1.5배 되니까 전류비가 1.5대 1이니까 저항비는 1대 1.5가 되면 된다. 1대 1.5가 될 수 있는 값 찾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찾아도 되고, 어쨌든 이 값보다 1.5배 크다라는 이런 내용이고, 그러면 양변에 10 없애버리고요. 이거 넘기면 5 더하기 R은 이거 넘기면 1.5 곱하기 2.5 더하기 1.5R. 그러면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기면요. 0.5R은 5 빼기 1.5 곱하기 2.5. 그러면 R은 이렇게 하면 얘는 얼마예요? 2.5 곱하기 2잖아요. 얘는 2.5 곱하기 1.5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0.5 곱하기 R은 2.5 곱하기 0.5.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니까 R은 2.5다 라고 해도 되고, 그냥 이 산수 해가지고 넘겨서 2.5를 미리 그 2분의 1을 미리 나눠가지고 계산을 해서 해도 되고,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 2분의 1이니까 양변에 2 곱하면 R은 10 빼기 2.5 곱하기 2 하니까 5 곱하기 1.5니까 7.5. 그래서 2.5.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근데 대입법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보기에 답이 있으니까. 그림 A의 회로에 50 마이크로페럿의 커패시티 양단전압 VT가 그림 B와 같이 전류 IT의 파형으로서 옳은 것은 하니까, 이런 문제는 무조건입니다. 뭐요? 콘덴서 문제가 나오면 IC는 C DT분의 DVC. 그 다음에 코일은 VL은 L DT분의 DIL. 이런 걸 하나 공식을 딱 적어 놓고 이걸 사용을 해야죠. 그죠? 네? 이게 고쳐진 게, 그럼, 상호 인덕턴스 문제인가요? 어허, 큰일이네. 이걸 제가 이 문제를 뒤쪽으로 보내놨는데, 이거 마지막 회에 나와요. 이거 문제는 옮겼는데, 예, 제가 PPT를 안 옮겼네요. 그럼 6번 풉시다. 자, 다음은 변압기 회로에서 상호 인덕턴스 M에 의해서 2차 측에 유기되는 전압 V2의 부호가 다른 하나는 찾으라 라고 했는데, 상호 인덕턴스 문제, 이건 우리 시험에도 언급이 됐던 문제니까 좀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1번은요, 전류가 점이 이렇게 찍혀 있고요, 전류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항상 자체 인덕턴스는 수동 부호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고, 상호 인덕턴스는 이 점에 의해서, 그죠? 전류의 방향과 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I1이라는 전류가 들어왔을 때 E2는요, E2와는 플러스 마이너스 M에, 여기 상호 인덕턴스가 M일 때, 그죠? M에 DT분의 DI1이거든요. 근데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것은 이 점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전류가 지금 점으로 들어와서 코일 안으로 들어오면요, 그러니까 점을 통해서 코일 안으로 들어오면 반대쪽 점에 플러스 전압을 유기시키는 거예요. 반대쪽 점에 플러스 전압을 유기시켜주고, 그럼 단자 전압이 어디가 플러스예요?
단자 전압이 위가 플러스잖아요. 그죠? V2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V2하고 이 방향이 같은 방향이니까 여기는 플러스 M에 dt분의 di1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2번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자 전압 V2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지금은 점이 어떻게 적혀 있다고요? 점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I1의 방향이 이 방향이죠. I1의 방향이 이 방향이면 I1이라는 전류가 이렇게 해서 점을 통해서 코일 밖으로 나가요. 얘는 점을 통해서 코일 안으로 들어오는데 점을 통해서 코일 밖으로 나가면 반대쪽 점에 마이너스 전압을 유기시켜요. 그래서 이 반대쪽 점에 이 점에 마이너스 전압이 유기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전압이 유기되면 내가 잡았던 방향 V2하고 이 투환이 같은 방향이니까 얘도 뭐가 된다고요? 플러스 M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요 점이 이렇게 찍혀져 있어요. 그리고 I1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V2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점을 통해서 역시 밖으로 나가죠? 코일 밖으로 나가니까 반대쪽 점에 마이너스 전압을 유지시켜요. 근데 내가 잡은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이 서로 다르니까 마이너스 뭐가 된다고요? M의 dt분의 d 이렇게 되는 거고요. 4번도요. I1 방향이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역시 점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죠? 나가면 반대쪽 점에 마이너스를 유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내가 잡았던 V2 방향과 같은 방향이니까 얘는 플러스 M의 dt분의 di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V2의 부호가 다른 하나, 상호 유도 전압의 부호가 다른 하나는 3번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소신호 정폭기에서의 입력 임피던스 RI와 출력 임피던스 RO의 가장 가까운 값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베이스 에미터 간의 교류 입력 저항 R파이는 1kg고 출력 저항 RO는 무한대다. 자, 회로 이름은요. 컴온. 베이스 인풋에 에미터 아웃풋이니까 CC죠. CC 정폭기는 입력 임피던스는 뭔데? 라고 하면 여기 눈에 안 보이는 R2-요. R2-네, 여기서 들여다보면 R2-의 베타 플러스 1. 그래서 G는 뭐라고요? G인 베이스는 R2-의 베타 플러스 1. R2의 베타 플러스 1. 그러면 이 R2-의 베타 플러스 1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게 어떤 책에서는 HIE, 어떤 책에서는 R파이. 근데 요즘 우리 책은 R파이도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R파이가 지금 이제 1kg예요. 그래서 1kg니까 이건 1kg 더하기 R는 1kg고요. 베타가 100이죠. 그러니까 얘는 102kg. 이게 진인 거예요. 자, G아웃은요. G아웃은 여기서 들여다보면요. R2- 더하기 이게 저쪽으로 가면 베타 플러스 1분의 RS 하고 R2하고 병렬값이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 R2-가 봐요. R파이가 1kg면요. 즉 R2-의 베타 플러스 1을 한 개. 이게 R파이가 되고 이게 1kg인 거예요. 1kg면 베타가 100 정도 되니까 R2-는 얼마요? 이건 15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들여다본 이 저항은요. 이 저항은
전류가 작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보면 베타 플러스 1배 커지니까 저항이 커져 보이는데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보면 이 저항도 베타 플러스 1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2kg를 100으로 나누면 20. 그러면 이거 10, 이거 20. 이게 이건 거예요. 이거하고 1kg하고 병렬을 해봤자 약 35.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저항이다라는 것 정도는 좀 봐주시고. 그래서 CC의 입출력 임피던스 구하는 관계죠. 그죠? 근래의 우리 기출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 알아서 봐주시고요. 자, 다음 회로에서 트랜지스터 회로에서 입력 전류 IS와 컬렉트 전류 IC를 각각 구하여 그 값을 더한 것은 얼마인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에 지금 이제 이 전류하고요. 이 전류를 더한 걸 물어봤어요. VZ가 9.3이네요. 근데 여기는 0.7이에요. 그러면 이거 0.7에 이거 9.3이니까 여기 진압이 몇 볼트요? 이게 10볼트고요. 그러면 이 10볼트가 여기도 똑같을 거니까 여기 양단 진압은 10볼트예요. 그러면 여기는 100ohm에 10볼트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얼마요? 100mA. 자, 그러면 여기는 10볼트에 22볼트니까 여기는 12볼트예요. 그러면 100ohm에 12볼트니까 여기는 120mA가 들어와요. 그럼 120이 들어왔을 때 이건요, TR에서 컬렉터하고 에미터에서 베이스하고 에미터 컬렉터인데 여기보다 여기는 베타 플러스 1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전류보다 이 전류는 원체 작아요. 원체 작으니까 이 전류에 대한 것은 신경을 안 써도 된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IZ하고 IC의 관계에서 IC가 엄청 크다 라는 그런 말이고요. 그러면 여기 120이 들어왔는데 이쪽으로 가는 게 얼마라고요? 100이 가니까 이쪽으로 얼마 간다? 이건 20mA 갈 거다. 그럼 120 중에서 그죠? 부하로 100이 가니까 컬렉트로는 베이스로 가는 건 거의 무시하는 거니까 컬렉트로 흐르는 전류가 20mA다. 그러면 답은 120 더하기 20. 여기 IS가 120. 여기는 IC는 20. 답은 얼마야? 140이다. 그림의 회로에서 피크 값이 20V인 펄스파의 입력 진압 V인을 인가하였을 때 출력 진압 Vout 파형의 평균값. 파형을 구하라 라고 했으면 2V보다 위에 하니까 여기에 1을 탁 잘라가지고 그죠? 위에니까 출력 파형은 이게 나와요. 그래서 파형을 그리라 라고 하면 답을 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건데 얘 평균값을 물어봤어요. 얘 평균값은 면적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얘 면적 구하면 얼마요? 밑변 이거의 높이는 20입니다. 이거 T라고 합시다. 20T. 얘는 면적은 얼마요? 높이는 2고 밑변은 T예요. 더하기 2T. 그러니까 22T. 이건 전체 면적이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주기는 2T니까 2T를 나누면 나누기 2T. 그래서 2하고 20이 값이니까 그 평균값 얼마냐? 라고 하니까 11. 그죠? 중간값이 1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값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중간값인 거예요. 그래서 중간값이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서 접근을 하면 된다.
이건 좀 뭐 어려울 수도 있었던 문제일 겁니다. 다음 1차 저역 통과 필터로 해서 차단 주파수는 얼마인가? 로페스 필터의 차단 주파수 FC를 물어봤어요. FC 얼마요? FC는 2파이 RC분의 1. 그죠? 근데 이 R하고 C가 뭔데? 라고 하면 이거죠. 자, 그래서 저건데 R 값이 안 주어져 있어요. C 값은 주어져 있는데. 그러면 R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 비반전 정폭기를 이용한 OP앰프의 비반전 입력을 이용해서 만든 로페스 필터이고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로페스 필터. 얘는 정폭이 되는데, 비반전 정폭기니까 이덕이 어떻게 된다고요? 1 플러스 R분의 C 곱하기 이쪽 VA가 되는 거죠. 그죠? 이 VA가 뭐고요? R 플러스 SC분의 1분의 SC분의 1의 VI. 그래서 SCR 더하기 1분의 1의 VI. 이건 S 플러스 RC분의 1분의 RC분의 1의 VI. 해가지고 이게 로페스 필터의 개념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로페스 필터다. 그래서 얘는 로페스 필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게 로페스 필터를 이야기하는 거고, 정폭은 이걸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비반전 정폭기의 이득 구하는 공식. 근데 지금 이제 전압 이득이 얼마라고요? 5가 됐다. 그럼 이 값이 5라는 거예요. 이 값이 5가 되니까 R은 얼마요? 이게 4가 되면 되고, 따라서 R은 2.5. 이게 10kg니까, 그죠? 그래서 10kg니까 2.5kg다. 그래서 얘는 이제 하니까 2파이 곱하기 2.5kg 곱하기 얼마요? 1마이크로. 키로하고 마이크로 하면 미리가 되고, 미리는 1000이 되죠? 1000이 되니까 여기는 5파이 분의 1000인 거예요. 파이분 얼마요? 200이. 그래서 이거 계산해라 하는 거고. 이런 거 풀 때는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다고 했죠. 위아래로 파이 곱하면 파이 제곱. 파이 제곱은 10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20파이. 그럼 파이가 3.14니까 20파이 하면 한 62, 63 정도 되는가. 다음 상태표를 상태도로 나타낼 때 A부터 D에 가장 알맞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표가 우리 저번에 이야기했던 FSM요. 무한상태 머신인가요? 유한상태 머신의 종류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뭐요? 무어 머신하고 하나는 밀리 머신. 근데 밀리 머신은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형태고, 무어 머신은 현재 상태가 출력을 결정한다. 밀리 머신은 현재 상태하고 입력에 의해서 출력이 결정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보세요. 지금 상태표에서 현재 상태가 00일 때, 여기 00이 표시가 없으니까 여기가 00이겠죠? 00일 때. 여기에 입력이 뭐가 들어오면요? 0 들어오면, 입력이 0 들어오면 다음 상태는 01이 되고, 다음 상태는 01이 되니까 이 선이 입력이 0 들어올 때의 선인 거예요. 그리고 출력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게 0 들어올 때, 00일 때 입력이 0 들어오면 다음 상태는 01이 되고 출력은 0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상태가 00일 때 입력이 1 들어오면 다음 상태는 11로 가요. 그래서 입력이 1 들어오면 다음 상태는 11로 가고, 그리고 그때의 출력은 0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밀리머신의 형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0일일 때는요, 0일일 때는 입력에 0 들어오면 다음 상태는 00이 되고, 하니까 입력이 0 들어오면 다음 상태는 00이 되고, 그리고 그때 출력은 0이다. 0일일 때 입력이 1 들어오면 다음 상태는 10이 되고, 1 들어오면 10이 되고, 그때의 출력은 0이다. 그 다음에 10일 때, 현재 상태가 10일 때 0 들어오면 10이 되고 하니까 자기가 반복되니까 0 들어오면 10이 되고, 그때 출력은 역시 0이다. 현재 상태가 0일일 때 1 들어오면 다음 상태는 0일이 되고, 그때 출력은 0이다. 현재 상태가 11일 때, 11일 때 입력이 0 들어오면 다음 상태도 11이 된다. 11이 되고, 그죠? 그때 출력은 1이다. 현재 상태가 11일 때 1 들어오면 다음 상태는 10이 되고, 그때의 출력은 0이다. 이렇게 적어보는 연습은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걸 보고 이걸 표를 작성하는 것도 해야 되고, 요 표를 보고 요 상태도를 그려보는 연습도 해야 되고, 이건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도를 이해를 잘 하면 나중에 뭐야? 컨볼루션 코드요. 통신에서는 컨볼루션 코드가 이런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컨볼루션 코드에 대한 이해도 그냥 같이 되는 거니까 이 정도는 무조건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밀리머신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밀리머신은 현재 상태하고 입력에 의해서 출력이 결정돼요. 똑같은 현재 상태라도 입력이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출력은 1, 0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상태하고 입력에 의해서 출력이 결정되는 거. 이건 밀리머신이고, 현재 상태에 의해서 출력이 결정되면 무어머신이다. 무어머신과 밀리머신을 구별을 잘 해달라. 이거 하루에 한 문제는 계속 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정리는 좀 잘해서 시험장에서 혹시 나오면 좀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하도 요즘 AI라는 단어가 많이 뜨기 때문에 얘는 시험 문제 어쨌든 1순위입니다. 1순위 문제니까 이건 정리는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요? 답은 1번인가요? 자, 다음 디지털 논리회로에서 입력이 AB고요. 출력이 F일 경우에 입출력 사이의 논리식이 다른 것은.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하면 되죠. 그죠? 게이트 딱 보자마자 법을 이렇게 쓰면 이거 없애주고, 이거 없애주고, 이거 없애주면 얘는 A, 여기는 B, 여기는 A고 B. 엔드네이, 그죠? 자, 이건요. 이거 A바가 들어오고 B바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곱이 직렬이니까 엔드죠. 얘는 A의 바 곱하기 B의 바의 전체의 바. 그러니까 이건 A 플러스 B. 이건 O예요. 얘는요. 이거 AB죠. 그리고 나트니까 AB의 바. 그리고 여기도 나트니까 한 번 더 나트. 그러니까 이건 AB. 여기는 A바, 이거 O하죠? 더하기 B의 바의 전체의 바. 그러니까 얘는 A고 B. 그래서 세 개는 AND고 2번만 OR이에요. 그죠? 다음은 디지털 IC의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갈로 안에 기억위원회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적어봐라 라고 했는데, 이거 뭐 그렇게 힘든 내용은 아니었고, 그죠? 역시 그냥 읽으면 되는 내용입니다. 얘는 논리 소자의 한 게이트 출력에서 동일 계열의 다른 게이트 입력으로 연결 가능한 최대 개수. 그래서 하나의 논리 게이트
출력이 몇 개의 입력까지 드라이브 가능하냐. 한 출력이 드라이브 가능한 입력의 개수를 할 때 이걸 팬아웃. 한 출력 단자가 몇 개까지 구동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을 팬아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죠? 그래서 용어로 이 팬아웃이 허용하는 개수 이하로 연결될 때만 출력 레벨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 게이트 논리 상태가 0에서 1 또는 1에서 0으로 변할 때 입력 신호가 가해진 후, 이건 입력과 출력의 상태의 변화였죠. 그죠? 입력에 의해서 출력,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전파지연. 이 입력에 해당되는 것은 뭐예요? 클럭이 될 수도 있고, RS가 될 수도 있고, D가 될 수도 있고, T가 될 수도 있고, JK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뭐야? 리셋 단자가 될 수도 있고, 셋 단자가 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단자가 입력입니다. 근데 출력은 뭐예요? Q. 그래서 이런 입력과 Q하고 관계는 뭐라고요? 전파지연. 입력에 대한 출력이니까. 근데 입력과 입력 사이의 상호관계, 클럭이 쳤을 때 클럭하고 D입력하고 클럭, 이것 두 개에 의해서 그 관계, 이 두 가지 관계에 의해서 나오는 거. 등장하는 것은 셋업 타임하고 홀드 타임. 그래서 셋업 타임하고 홀드 타임은 이 두 가지 관계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클럭과 이런 외부적인 입력, 외부 입력 조건인데 요 RS 말고요, 이런 입력에 대해서요, D나 T나 RS가 아니라 리셋하고 셋 이런 거 말고요, 이렇게 되는 것과 그 다음에 뭐요? JK. 이런 동기 입력에 대해서 클럭이 칠 때 이 두 가지 관계에 대한 설명,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것부터 먼저 나오고 이게 나와야 되는 것은 셋업 타임, 이게 나오고 나서 이게 변하는 거 하면 이건 홀드 타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보고 사용하는 것은 셋업 아니면 홀드. 이런 입력과 출력의 관계에 의해서 나오는 것은 이건 전파 지연,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타임. 그래서 이 지연 시간과 이 셋업하고 홀드 타임을 구별하는 연습도 좀 해두셔야 돼요. 그럼 이건 게이트 논리 상태가 0에서 1 또는 1에서 0으로 변할 때 입력 신호가 가해진 후 출력 신호가 변화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입력이 가해진 후에 출력이 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전파 지연 시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보통 50%로 하더라. 그래서 이 설정 시간은요, 셋업 타임이라는 것은 클럭 치기 전에 이 입력이 상태 변화가 어느 시간 동안은 안 돼야 된다 라고 하고, 클럭과 입력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다 라는 것 정도도 좀 봐달라고 했고요. 자, 3 곱하기 8 디코드를 사용하는 롬이 다음과 같을 때 입력 데이터 A2, A1, A0가 100으로 주어질 때, 얘가 100. 그러면 얼마요? 4. 그럼 4만 하이 상태가 되고 나머지는 다 로다. 4만 하이 상태가 되니까 여기하고 연결된 것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1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0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맨날 나오는 관계입니다. 근래 이것도 중요합니다. 시험에 근래에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니까. 네? 뭐야? 100이 4잖아. 이 3이에요? 네? 그러니까 000. 네 번째니까. 000. 이 사람이요? 영부터 7까지잖아. 여기 0부터 7까지. 자, 이거 보기 안 바뀌었죠? 보기 바뀌어 있죠?
이거 좀 다르죠? 폭이 같아요? 마지막 폭이 바뀌지 않았나요? 이거 폭이 바꿨는데? 왜 이렇게. 바뀐 게 이거구나. 원래 게 이게 아니구나. 자, 스키가 네비트의 데이터를 짝수페리티 해밍 코드로 변환해서 하나를 변환해서 트루에게 보냈다. 근데 장난기 많은 상영이가 중간에서 1비트를 변경해서 트루에게 보냈다. 이때 트루가 전달받은 데이터가 이걸 때 스키가 만들어서 보낸 7비트 해밍 코드는 뭐냐? 뭐든가요? 뭘 바꿨어요, 상영이는? 저기가 바꿔놓고. 자, 지금 수신 데이터, 리시브된 데이터가요, 얘는 111에 001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6승이니까 이게 높은 자리니까 7, 6, 5, 4, 3, 2, 1이라고 했으면, 자, 이건 이제 앞에서 볼 수도 있고 뒤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1, 2, 3, 4, 5, 6, 7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만일에 이렇게 봤다면, 여기서 짝수 페리티를 보냈으니까 1, 3, 5, 7. 이런 개수가 홀수겠네. 잘못됐다, 그죠? 그 다음에 2, 3, 6, 7. 짝수겠네. 이건 제대로 됐다. 그 다음에 4, 5, 6, 7. 하니까 짝수겠네. 이건 제대로 수신됐다. 라고 하니까 4의 자리 이상 없고, 2의 자리 이상 없고, 1의 자리만 이상하니까, 첫 번째 자리 데이터가 오류가 났다. 그래서 이걸 0으로 바꾸더라. 그럼 답은 몇 번요? 4번이 나오죠, 그죠? 근데 만일에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한 사람은요? 1111에 001이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본 사람은요? 1, 3, 5, 7. 이건 1의 자리 이상하다. 그 다음에 2, 3, 6, 7. 2의 자리도 이상하네. 그 다음에 4, 5, 6, 7. 4의 자리는 이상 없네, 그죠? 그러면 4는 이상 없는데 2, 1이 이상하니까 2 더하기 1은 3이네요. 그럼 110에 1001. 110에 1001이라는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없으니까 이건 아니고 요게 맞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기본적으로 X 6성이라는 게 있으면 이쪽에서 읽어보는 게 더 우선인 것 같고, 이건 알아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자에서 나오는 해밍 코드는 이게 모르니까 둘 다 해보고, 시험장에서 낮은 비트가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라고 주어져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더라 라는 것 정도는 봐주시고요. 자, 다음 차동정 폭기 회로에서 입력 임피던스 Z인과 출력 전압을 각각 구하여 그 합, 지인 더하기 V 아웃을 계산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베타는 100이고요. RE는 2kg고. 그리고 VE는 마이너스 5.7이고요. 마이너스 5. 여기 마이너스 5.7이고, 여기가 5.7이다. VT가 25mV고요. 이렇게 돼 있다. 자, G인요. 여기서 들여다본 입력 임피던스가 얼마인데?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이걸 하기 전에 여기하고 여기 사이 지나 몇 볼트요? 여긴 0이고, 마이너스 5.7이니까 5.7이다. 예, 0.7이니까요. 이 사이의 전압은 얼마요?
5V더라. 그러면 2kg의 5V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요, 2K분의 5. 그죠? 2.5mm죠, 그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의 각각 얼마요? 1.25mA가 각각 흘러 들어와서 2.5를 만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RE가요. IE가. IT는 2.5mm고요. IE는 1.25mA. 그래서 테일 전류는 2.5고, 각각 에미터 전류는 1.25고. 그러면 에미터의 내부장 RE'. RE'는 IE분의 VT. 그러니까 1.25mA 분의 25mV. 그러니까 에미터 내부장이 25짜리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RE'가 25m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구하는 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정의 잘 하시고요. 그러면 이 25mm 됐을 때 이제는 지인이 얼만데? 라고 하면 이 차동용폭기에서는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없기 때문에, 단일 입력에서는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없기 때문에 입력 임피던스는 이렇게 하는 이 경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2RE'의 베타 플러스 1. 이게 입력 임피던스예요. 그래서 이건 입력 임피던스니까 얘는 25mm 2배니까 40 곱하기 100. 101인데 그냥 100, 4kΩ이라는 입력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이득 AV는요. AV는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단일 입력이거든요. 단일 입력의 단적 출력 할 때 전압이득은 2RE'분의 RC. 그러면 2RE'니까 20인가요? 20의 2배니까 40분의 RC는 5000.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5000인 거예요. 500인 거예요. 125배죠, 그죠? 근데 이게 전압 이득이 이거고, 지금은 출력 전압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Vout은요, AV에 VE는 20mm. 이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니까, 여기는 밀이니까 동그라미 3개 없어지면 그냥 볼트가 됐고,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4분의 10. 근데 여기는 더 이상 마이너스가 필요 없어요. 이건 전압이득이 위상 반전이다라는 걸 알려준 거고요. 교류의 실효값이 이렇게 그냥 20mV라고 하면 교류의 실효값 관점에서는 위상하고 상관없거든요. 위상하고 상관없어서 그냥 2.5V다라는 그런 내용.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교류 전압이 주어지면요, 그죠? 여기에 VI가 20mV 이렇게 주어지면 이건 실효값으로 그냥 주어지는 이런 형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20mm가 주어지니까 출력 전압은 그냥 2.5V. 그럼 얘 2.5V, 얘 4kg. 하니까 2.5 곱하기, 더하기 4. 하니까 6.5라는 답을 만드는 거고요. 이건 다 중요합니다. Vout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기에 전압이득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인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테일 전류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에미터 전류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RE' 구하는 것까지도 중요해요. 그래서 차동용폭기 문제가 여기까지는 좀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깊게 가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는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형태를 가지는 전력용 스위칭 소자하고 회로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어이구야, 계속 이러네. 18분은 갔나요? 네. 내가 뭘 했지? 뭘 바꾸고 뭘 안 바꿨는지도 모르겠네.
바꾸다가 딴 일 하다가 또 그거 하다가 보니까 뭘 했는지도 몰랐네. 자, 17번입니다. N형 모수 FET의 드레인 전류 ID하고요. 게이트 소스 전압의 관계 식이 ID가 2의 VGS-VT의 제곱 플러스 4의 VGS-VT 플러스 5다. 오다. 이때 VGS가 2고요. VT가 0.5라고 했나요? 0.5일 때 GM이 얼마냐? 답은 GM 구하는 공식은요? 델타 VGS에 대한 델타 IT. 이거 VGS에 대해서 미분해라 라는 거니까 미분하면 8에 VGS 마이너스 VT 더하기 4. 그죠? 그래서 이런 형식이 되고, 그러면 이때 VGS는 2인가요? 이 맞죠? 2고 0.5예요. 이게 1.5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8 곱하기 1.5 하니까 얼마요? 12. 아, 8이 아니라 4죠? 왜 이야기를 안 해요? 미분하니까 2, 그죠? 4에 1.5다. 그래서 6 더하기 4. 10 미리 지면서인가요? 이게 미리암페어였나요? 미리암페어 하면 그냥 암페어네. 미리암페어 하겠지, 그죠? 미리암페어입니다, 단위가. 자, 아무튼 이런 관계는 뭐 그렇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18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입력 신호가 들어갈 경우에 출력 파형으로서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입력이 들어갔을 때 출력 파형, 이건 그냥 암기하자고 낸 거니까 그냥 암기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 시험에 이거 없이 요것만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나올 때도 있었는데 그때 파형에 대해서도 한번 좀 봐두시고, 그죠? 입력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요, 여기가 A, C, D 하는데 여기가 A, C, D의 파형이 각각 어떻게 나오는데 라고 하면 아무 고민 없이 이 V인에 대해서 이 Vout은 이렇게 나올 거다 라는, 위상 반전될 거다 라는 거 정도는 생각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때 여기는요, 이 출력 방향에서 다이오드 방향이 아래쪽에 있으면, 그죠? 아래쪽에 있으면 0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 것만 나온다고 했어요. 이 출력 방향에서요, C 중에서 다이오드가 아래쪽이면 아래 것만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D는요, D는 나머지 게 나온다고 했어요. 얘가 아닌 이게 나오고요. 이게 나올 거다 라고 봐주시고요. 그럼 이거에 의해서 여기 나오는 파형은요, 얘는 또 위상 반전이 돼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A는 VOA야. A에 대한 것은 위상 반전돼서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D는 비반전 정폭기니까 위상 반전 안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D는 VOD는 위상 반전 이게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대로 나온다. 그리고 이거 두 개 합친 게 출력이니까 최종 출력 VO는 그냥 이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게 VO가 되고, 이 VO하고 이 V인이죠. V인의 관계를 보니까 얘는 수식으로 적으면 입력이 VO는요, 입력이 0보다 큰 영역에서는 출력하고 입력은 같죠, 그죠? V인이 0보다 클 때는요, VO는 V인하고 같고, V인이 0보다 작을 때는요, 입력이 0보다 작을 때는 출력은 입력과 반전된 형태가 나니까 마이너스 V인이 나온다 라고 했던 이런 형태다, 그죠? 그래서 이거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냥 다이오드 방향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 시험에 여기까지 나온 것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온 것도 있고, 여기만 출력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만 출력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반파 정류다 라고 해서 시험 문제에 나온 적도 있고 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반파 정류인데, 얘 A하고 D는 반파 정류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파 정류가 맞다 라고 해가지고 봤고, 다이오드가 이것만 보라고 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반전된 게 다이오드가 아래쪽이면 아래쪽 반파가 나온다. 이게 위쪽이면요, 이렇게 되면 반전된 것 중에서 위 반파가 여기 나온다 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적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한 번쯤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반파 정류, 여기서 하면 전파 정류. 다음은 BJT 정폭기에 대한 등가회로의 한예다. 소자값들이 RS가 500, RI는 1500, RO는 20kg, RL은 5kg, 전류 이덕은 100으로 주어져 있다. 입력이 20mV가 들어가면 출력은 뭐냐? 여기도 위상 반전이 되는데 그 위상 반전에 대한 개념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시료값들은, 이런 전압들은 그냥 크기만 나타내는 부분이지 이걸 가지고 위상 반전을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20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뭐 세타 이런 식이 나오면 위상 반전이 되면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위상 반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20으로 적혀있는, 이 시료값 형태로 적혀있는 이런 수치는 위상 반전을 의미를 굳이 담지 않더라도 하나도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자, 출력 진압은 그래서 얼만데? 이거 그냥 여기 종속 변수가 i에 대해서만 있으니까 이 i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i는요, 이거 500, 1500이니까 2000분의 vi. 이 수치는 나중에 대입시키면 됩니다. 그죠? 저항분의 진압하면 전류가 나와요. 이 전류가 100배 커진 게 AI의 I죠. 그럼 여기 전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 곱하기 100 하니까 얘는 20분의 VS가 지금 AI의 I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가고, 그럼 이게 이렇게 오는데, 여기 전압을 물어봤어요. 여기 전압을 물어봤으면, 전류비가 몇 대면요? 저항비가 4대 1이죠. 전류비는 1대 4. 그러면 5분의 4가 이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여기 흐른 전류는 5분의 4 곱하기 20분의 VS. 이게 이 전류 IO고요. 그러면 출력 진압 VO를 물어봤으니까 VO는
마이너스에 5kg 곱하기 RL에 5분의 4 곱하기 뭐 AI에 II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마이너스 5kg에 5분의 4에 여기가 20분의 VS. 근데 20분의 VS가 얼마요? 20mV. 그러면 mV하고 킬로는 없어지고 5 없어지고 20 없어지니까 남는 건 4만 남네요. 그죠? 근데 이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위상 반전의 의미를 뭐 여기서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크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4V가 됐다. 그래서 이 정도의 문제는 종속 전원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힘들어 보이지만 사실 아주 제일 기본 문제입니다. 제일 기본 문제니까 이렇게 풀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혼자서 풀 때는 이렇게 안 풀어요. 아니, 이건 보면 그죠? 여기에 전압을 물어봤거든요. 그럼 사실은 이건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이 전압이나 이 합성 저항 구해가지고 그냥 이 전압이나 똑같죠? 똑같으니까 여기에 20kg하고 5kg거든요. 20kg, 5kg 병렬하면 4kg입니다. 4kg니까 여기는 AI, II. 그러면 V는 얼마요? 4kg, 그냥 모든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마이너스 4kg 곱하기 AI, II. 하니까 이건 4kg 곱하기 20분의 20mV. 하니까 mK 없어지고 20 없어지니까 4. 똑같은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굳이 전류 분배를 이용해가지고 이 전류를 계산해서 저항 곱하나 그냥 합성해서 하면 모든 전류가 이렇게 되니까 이 양단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나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뭐 이상한 부분이 있고 이런데 저항이 하나 있고 하면 이건 전류 분배를 활용해야 되거든요. 전류 분배를 활용해야 되니까 전류 분배를 써서 하는 것도 이때는 해보는 연습도 필요하고요. 그냥 바로 합성 저항 구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냥 식으로만 하는 게 편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치 처음부터 안 넣고. 네, 이런 것들은 이거 정도는 산수가 힘들지 않으니까 그냥 넣어주더라도 이건 그냥 수치로서 대입을 시켜서 넣어도 이 정도의 수치는 그냥 수치를 넣어도 상관없어요. 이 정도는 수식이 간단하니까. 수치가 간단하니까. 근데 분수가 들어갈 뿐이지. 근데 뭐 그냥 수식 적어 놓고 그게 대입을 시키는 게 기본이죠. 그죠? 자, 이것도 문제는 맞나요? 발광 다이오드하고 수광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발광 다이오드는 PN 접합 소자의 일종으로서 순방향으로 바이어스 될 때 실리콘 반도체 내에서의 접합 부근에서 전공과 전자가 재결합하여 빛 에너지가 발산된다.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는 PN 접합 소자의 일종으로서 순바이어스가 될 때, 순방향 전류가 흐를 때, 그죠? 흐를 때 전공과 전자가 재결합해서 빛 에너지를 발산하더라. 뭐 이건 맞는 것 같고, 그죠? 발광되는 빛은 전자하고 전공의 재결합 양에 따라서 비례하고 이 재결합되는 양은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류에 비례한다. 그래서 전류가 많이 흐르면 많을수록 빛의 세기가 세진다. 발광 다이오드는 빛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광전 변환 소자의 일종이다. 이건 봐요. 발광 다이오드는 전류가 흘렀을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빛이 발생하니까 이건 전광 변환이죠. 그죠? 전류를 광으로 변환하는 거죠. 대신에 포토다이오드는요. 포토다이오드는 이 PN 접합 부분에 빛이 들어오면 역방향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포토다이오드의 PN 접합에 가해지는 빛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역방향 전류가 많이 흐를 수 있다. 저항이 작아져서 전류가 많이 흐른다라고 하니까 얘는 빛이 들어왔을 때
전류의 흐름을 발생시키는 거니까 이게 광전 변환 소자죠. 그죠? 그래서 전광 변환, 광전 변환이라는 이 용어 선택은 잘 해주셔야 되고, 발광 다이오드는 빛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광전 변환 소자다라고 했는데, 이게 발광이 아니라 뭐요? 이게 되는. 포토다이오드는 빛을 전기로 바꿔주는 광전 변환 소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틀렸고 이건 맞네요. 그죠? 그래서 세 개가 맞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전국 모의고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 없죠?